자, 여러분,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오찬호라는 분이 쓴 거예요. 괴물이 된 20대의 자화상입니다. 이 오찬호라는 분은 서강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다.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 사회학자이므로 그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사고 또는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각, 이것이 저는 이제 뭐 50대이면 30대, 40대, 50대하고 현재 20대하고 굉장히 큰 사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20대들과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 나오는 이제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KTX 여직원들을 처음에 KTX에서 고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직원들에게 약속하기를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을 해주겠다. 지금은 계약직으로 뽑지만 정규직 전환을 해주겠다 했는데 나중에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굉장히 큰 마찰이 일어나고 시위를 하고 뭐 사회에 알리고 이제 이랬었죠.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대학생들 이제 뭐 수업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토론을 했답니다. 근데 그 토론을 하면서 느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전 같으면 대학생들 대부분이 취약한 상태에 있는 그 KTX 여직원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들의 편에서 그 주장을 했을 텐데 거기서 강사만 그런 주장을 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정규직을 날로 먹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그 공정하지 못하다.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때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고 수능 시험을 봐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여러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해서 들어가도 정규직을 들어갈 수 없는데 전문대 정도밖에 졸업하지 못한 이 사원들이 어떻게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느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과거에 우리 대학생들이 뭐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야 된다, 뭐 비정규직을 없애야 된다, 뭐 계약직이 아닌 뭐 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뭐 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많은 어떤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보호화,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고 지지하던 우리의 입장과 이 20대들의 입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이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20대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다른 대학의 이제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5월 9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지 이렇게 물었더니 30대, 40대, 50대까지는 진보의 표를 들어줄 확률이 많지만 20대 후반은 민주당이나 이제 진보 쪽을 찍을 것이다. 그렇지만 20대 초반 같은 경우는 보수를 찍을 확률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20대에도 결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이 오찬호라는 분이 얘기하는데 20대에는 굉장히 다양한 결이 있다라고 하는데 최소한 20대 초반은 20대 후반에 비해서 좀 더 보수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20대 초반들이 뭐 촛불 집회나 이런 곳에 나가더라도 그것이 꼭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동료들이랑 같이 가고 싶어서 또는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기 때문에 내가 촛불 집회에 나가거나 촛불 행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획일적인 어떤 해석을 하지 마라. 그걸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20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에서 뭐 척결해야 된다, 타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학벌에 대한 학벌을 신화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고생을 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이런 자리를 차지를 했는데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좋은 이제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의 어떤 이름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기성세대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죠. 옛날 기성세대들이 소위 스카이 대학을 다녔던 사람은 학교 배지를 차고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었거니와 배지가 있으면 한강에 버리기까지 했을 정도로
자기가 굳이 그것을 내세우지 않아도 사회에서 너무 알아주니까 뭐 더 그랬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명문대에 다니고 있는데 뭐 그렇지 않은 지방대라든지 또는 전문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하고 동일하게 대우해 주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 반대하는 거죠. 내가 들인 노력과 나의 어떤 기대 또는 나의 어떤 피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인정받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내세우는 이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이 학생들의 부모가 IMF 때 가차없이 회사에서 잘렸던 그런 가장의 자녀들이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전체 서강대만 하더라도 전체 학생의 25%가 경영학과 전공이거나 경영학 부전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자기 개발을 중시하는 사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책들을 보면 막 자기 개발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 네가 노력을 열심히 하면 너는 달라질 수 있다. 노력 전 before와 after, 그러니까 before, after의 덫에 빠져 있는 사회다. 그래서 성형도 before, after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개발을 하기 전에 나는 사회적인 루저였다. 근데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학원 가고 뭐 하루를 쪼개서 뭐 독서를 하고 했더니 after 나는 성공했다. 근데 사실은 성공한 케이스를 찾는 것이 너무나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계속적으로 스펙을 쌓고 자기 개발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자기가 그 의식을 내면화시켜서 완전히 그 자기 개발이 광기의 수준에 이르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의 광기의 사회라고 이 작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만 닥치고 다 잔말 말고 자기 개발, 이게 이제 하나의 표어처럼 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자기 개발을 막 강요하는 그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20대 또는 뭐 많은 다수는 희생자가 되고 실제로 돈을 벌거나 책을 팔거나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개발을 강요하고 자기 개발을 권하는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이라고 외피 과장을 하지만 실제로 사회학에서 이렇게 통계를 딱 보면 집안의 부유함이나 또 아버지의 학력이나 부모의 직업이나 기회를 얼마나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과 진리를 가리려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 개발 또는 힐링, 뭐 모든 것을 용서해라. 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것을 수용하게 되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 이런 힐링 담론, 자기 개발 담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사회의 불평등,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 것, 아버지의 학력이라든지 집안의 부에 따라서 스펙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고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리려는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20대가 덫에 빠진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읽어보시면 20대 대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충격적이지만 이 20대가 가지고 있는 뭐 3포 세대라든가 그 다음에 30대 청년 백수라든가 뭐 다양하게 20대를 88세대라든가 이렇게 지칭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안에서 상당히 고통스럽게 우리가 불편하게 받아야 되는 진실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